여러분, 만약 당신이 10살짜리 아이인데 밤마다 죽은 사람의 귀신이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요. 여기 바보 취급받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착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하지만 복동이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뒷산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10살 바보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귀신이라도 봤냐? 그래서 이 아이는 결심합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10살짜리 꼬마가 밤새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 세상을 뒤집어 놓기까지. 피눈물 나는 반전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님 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복동이라는 10살짜리 꼬마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 참 기구한 팔자였어요. 아버지는 복동이가 5살 때 산에서 나무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 복동이는 마을 뒷산 공동묘지 옆, 그것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있는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낮에는 마을 사람들 심부름을 해주면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복동아, 이 물동이 좀 날라다 줄래? 그러면 밥 한 그릇 줄게 해. 복동아, 우리 집 장작 좀 패줘. 그럼 묵은 김치라도 싸줄 테니까. 밤에는 무덤 옆 움막에서 달랑해진 이불 한 장 덮고 뒹굴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동이 말도 좀 어눌하고 계산도 잘 못했어요. 장터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오기 일쑤였고, 사람들이 시키는 말도 한 번에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한테는 바보 복동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야야, 복동아. 하하하. 넌 2 더하기 2도 모르잖아. 저기 바보 온다. 바보, 얼간이. 복동이는 귀신이랑 같이 사는 바보야. 아이들은 복동이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복동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더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복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저기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우리 보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복동이 입을 막았습니다. 복동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쫓겨나.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날 이후로 복동이는 이 능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죽은 사람들의 혼이 복동이 눈에는 환하게 보였어요. 어떤 귀신은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무릎을 꿇고 울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하늘을 향해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억울해, 나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어. 제발 내 한을 풀어줘, 제발. 처음에는 복동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보여, 안 보여 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동이는 깨달았습니다. 귀신들은 복동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복동이가 자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는 하나둘씩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하소연만 할 뿐이었지요. 그래, 내 들어줄게, 무서워하지 마, 천천히 말해봐. 복동이는 밤마다 무덤가를 돌아다니며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 귀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군인 귀신, 산에서 길을 잃고 죽은 나그네 귀신. 복동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은 그들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슬쩍 소문처럼 흘리는 거였지요. 저기 김서방네 할아버지가 뒷산 바위 밑에 돈을 숨겨놨대요. 복동이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놈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복동이는 낮에는 바보 취급받는 불쌍한 아이로, 밤에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특별한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양반댁 최씨 할망의 집이었지요. 최씨 할망은 원래 진주에서 온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모도 뛰어나고 재산도 많아서 동네에서 꽤나 잘 나가는 색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글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안 하인들을 호되게 다루기로 유명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성질이 더욱 독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해. 내가 이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최씨 할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철수 할망은 이 아들을 그야말로 과보호했어요. 아들이 10살이 넘어서까지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심지어 볼일 보는 것까지 챙겨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귀한 몸이야 거친 일은 하면 안 돼. 그렇게 키운 아들이니 철수는 25이 넘어서도 어머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망은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신부는 바로 춘섬이었어요. 춘섬이는 이웃마을에 사는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아에서 그를 베끼는 서기 일을 했고 집안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지요. 춘섬이는 22살 색시였는데 얼굴이 참 곱상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마음씨도 착하고 예의범절도 바르고 바느질 솜씨도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춘섬이를 칭찬했어요. 아이고, 춘섬이는 참 착한 아이야. 저런 며느리 얻으면 복 받는 거지.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최씨 할망한테 춘섬이를 소개했을 때도 할망은 처음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그럭저럭 되고 좋아. 이 색시로 결정. 그렇게 춘섬이는 최씨네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복동이도 멀찌감치서 구경을 했어요.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처음 본 춘섬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꼭 봄꽃 같았어요.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누나는 좋겠다. 이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그건 복동이의 착각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최씨 할망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잔소리였어요. 춘섬아, 밥이 좀 짜네. 춘섬아, 이 옷 빨래가 깨끗하지 않은데. 춘섬아, 마루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개밥도 못 먹을 것을. 쨍그랑 어느 날 저녁 밥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날 복동이는 마침 최씨네 집 담장 밑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지어오겠습니다. 춘섬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짓긴 뭘 다시 지어. 너 같은 년은 밥도 제대로 못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 최씨 할망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하다가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애는 왜 못 낳냐? 응. 너 혹시 애 못 낳는 몸이야? 우리 아들씨가 마른 거 아니고? 복동이는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들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춘섬이는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옵니다. 소녀도 간절히 빌고 있사옵니다. 하늘, 하늘은 무슨, 네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최 씨 할망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복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춘섬이 누나는 빈둥빈둥 놀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 한낮에 떼약볕 아래서 빨래를 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복동이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도 최 씨 할망은 춘섬이를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날부터 춘섬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복동이는 또 최 씨네 집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때는 한겨울 섣달 그물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어요. 복동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장작을 날라다 주고 있었는데 뒤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빨래가 이게 뭐야? 깨끗하게 안 빨았잖아. 어머님 소녀가 정성을 다해 빨았사옵니다. 정성, 이게 정성이야? 다시 빨아. 지금 당장 찬물로. 복동이는 몰래 뒤란으로 가서 담장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춘섬이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이미 꽁꽁 얼어서 새빨개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할망은 빨래 한 보따리를 또 가져와서 춘섬이 앞에 던졌어요. 이것들도 다 다시 빨아. 오늘 안에 다 끝내. 못 끝내면 저녁 굶는 거야. 예, 춘섬이는 떨리는 손으로 찬물에 빨래를 담갔습니다. 철벅, 철벅. 물소리와 함께 춘섬이의 간에 달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으흐. 춘섬이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워낙 얼어서 터진 거였어요. 복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할망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복동이는 자기 주머니에서 헝겊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살짝 던졌습니다. 춘섬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담장 틈으로 복동이를 봤어요. 복동이는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그 헝겊으로 손을 감싸요. 춘섬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헝겊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게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복동이는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할망 너무 심해하지만 복동이는 10살짜리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양반댁에 대들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복동이는 움막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춘섬이 얼어서 터진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복동이는 움막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에 깼어요. 야, 일어나. 국한이 싱거워서 잠이 안 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국 다시 끓여. 최 씨 할망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동이는 벌떡 일어나 최 씨네 집 쪽을 바라봤어요. 곧이어 불빛이 켜지더니 춘섬이가 비틀비틀 부엌으로 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몰래 담장 너머로 다가가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춘섬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어요. 춘섬이는 부엌 구석에 앉아 혼자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 정말 죽겠어.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밥을 조금만 짜게 해도 혼나고, 청소를 조금만 덜 해도 혼나고, 빨래를 조금만 늦게 해도 혼나고.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최 씨네 집에 물을 길어다 주러 갔는데 마당에서 춘섬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최 씨 할망이 춘섬이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냥 친정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최 씨 할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찌를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어요. 죽든지 해. 복동이는 담장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할망 진짜로 춘섬이 누나를 죽이려는 거 아닐까? 복동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춘섬이의 남편 철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에이, 그놈은 완전 마마보이였습니다. 아니, 마마보이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치마폭에 꽁꽁 묶여있는 한심한 놈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최 씨네 집 담장 밑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춘섬이와 철수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제발 어머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춘섬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에이, 여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는 착하시단 말이야. 당신이 좀만 더 잘해드리면 안 되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한 번도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가 게으르다고 하시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좀 성격이 급하시긴 해. 하지만 마음은 착하시단 말이야. 여보, 어제는 제 뺨까지 때리셨어요. 이것 좀 봐요. 춘섬이가 자신의 뺨을 보여줬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신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괜히 그러실 리가 없잖아. 복동이는 담장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 도련님은 정말 눈이 멀었구나. 춘섬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에이,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고생 많이 하셨대. 당신도 참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자, 이제 그만하고 자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철수는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복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날 밤 복동이는 춘섬이가 안방 밖 마루에 앉아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복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누나, 불쌍한 누나. 그러던 어느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최 씨 할망의 학대는 절정에 달했어요. 그날도 복동이는 최 씨네 집에 물을 길어다 주러 갔는데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년아, 네가 한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응, 나 죽이려고 일부러 밥을 못하게 하는 거지. 최 씨 할망이 밥그릇을 들어 춘섬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초액, 밥이 춘섬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어머님, 아닙니다. 소녀가 정말 정성을 다해. 정성, 이게 정성이야. 철석. 최 씨 할망이 춘섬이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춘섬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너 같은 년이 무슨 용서를 바라. 넌 이 집안에 아무 쓸모도 없어. 애도 못 낳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곡식만 축내는 쓸모없는 년이야. 춘섬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복동이는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무섭고 걱정되고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안 돼, 저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복동이의 불안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 그날은 6월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복동이는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 소리 춘섬이 누나 목소리야. 복동이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뒷산 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 끌려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복동이는 봤어요. 최 씨 할망이 무언가를 끌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뭐지? 복동이는 공포에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몰래 따라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뒷산을 올라가는데 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진을투성이가 됐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복동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 할망이 무언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번개가 다시 번쩍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였습니다. 춘섬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머리는 풀어져 흙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복동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거든요. 안 돼, 누나가. 최 씨 할망은 공동묘지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할망은 쉬지 않고 팠습니다. 철썩 삽이 진흙을 파내는 소리 쿨럭 할망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구덩이가 제법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 할망은 춘섬이의 시신을 그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최 씨 할망은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서 구덩이에 던지고 또 던지고. 한참 뒤 땅이 다 덮였습니다. 할망은 주변을 둘러보며 나뭇가지로 땅을 쓸어 흔적을 지웠어요. 그리고 주변의 낙엽과 자풀을 덮어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흐흐흐,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최 씨 할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지켜야 해. 새 며느리 얻어서. 내 말 잘 듣는 순한 색시로 장가 보내면 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할망은 혼잣말을 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복동이는 나무 뒤에 숨은 채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춘섬이 누나가 정말 죽었어. 비는 계속 내렸고 복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어요. 복동이는 한숨도 못 자고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니 현실이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마을로 달려갔어요. 철수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어젯밤에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춘섬이가 없어졌다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혹시 밤에 마실이라도 나갔나? 아니, 이 장맛비에 밤에 마실을 왜 나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최 씨 할망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할망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마치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불쌍한 며느리. 할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춘섬이한테 좀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밥을 짜게 했다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좀 세게 했나 봐요. 할망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러웠나 봐요. 아마 친정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 그럼 그렇지. 시집살이가 힘들었나 보네. 에이, 요즘 젊은 색시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정으로 갔으면 곧 돌아오겠지. 며칠 있으면 마음 풀고 올 거야. 그래 걱정 말어.
복동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춘섬이 누나는 친정에 안 갔어. 저 할망이 죽였어. 복동이는 앞으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춘섬이 누나는 뒷산에 묻혀 있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10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보 소리 듣는 구아, 아이가 양반댁 할망을 살인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복동이가 미쳤다고, 할망을 모함한다고 혼날 게 뻔했습니다. 복동이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동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봐야 해. 복동이는 떨리는 다리로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만약 이장님이 믿어주신다면. 이장님 대문 앞에서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누구냐? 아, 복동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 이장님이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피우고 계셨어요. 저기요, 춘섬이 누나 말인데요. 아, 춘섬이 그 아이 친정으로 갔다며? 아, 아니에요. 춘섬이 누나는 친정으로 안 갔어요. 복동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갔다는 거냐? 이장님이 담뱃대를 내려놓고 복동이를 쳐다봤어요. 저 뒷산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이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바보 자식이 무슨 헛소리냐? 춘섬이는 친정으로 간 거야. 최 씨 할망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 아니에요. 제가 그날 밤 봤어요. 복동이는 어젯밤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것, 뒷산으로 따라갔다는 것, 최 씨 할망이 무언가를 끌고 가서 땅에 묻는 걸 봤다는 것.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내 이놈, 감히 양반댁을 거짓말로 모함하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네가 정말로 본 거냐? 이 캄캄한 밤에 그것도 비까지 오는데 네가 뭘 제대로 봤겠냐? 저는 네가 귀신이라도 봤냐? 응, 이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양반댁을 함부로 모함하면 어떻게 돼? 내 이놈. 이장님은 마루에서 일어나더니 빗자루를 들었어요. 썩 꺼져라.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휙. 빗자루가 복동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복동이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으악, 복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복동이는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바보라서, 내가 고아라서, 그래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만약에 내가 증거를 찾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복동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밤 복동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최 씨 할망이 춘섬이를 묻었던 그 자리로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공동묘지는 으스스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들과 함께 살아온 아이였으니까요. 복동이는 최 씨 할망이 흙을 덮었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나, 복동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누나, 나야 복동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천천히 모여들더니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춘섬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춘섬이의 귀신이었어요. 복동이의 눈에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섬이의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복동이를 봤습니다. 복동이, 누나, 내가 봤어요. 저 나쁜 할망이 누나를. 복동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섬이의 귀신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복동이만 알아줬구나 고마워. 누나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제가 그날 밤 더 빨리 갔으면 누나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복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춘섬이의 귀신이 복동이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내 운명이었나 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겠지. 아니에요.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복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주먹밥도 몰래 챙겨주고, 제가 추울 때 옷도 챙겨주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춘섬이의 귀신은 복동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복동아, 네가 그렇게 기억해줘서.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춘섬이의 귀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동아 들어줘.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춘섬이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 밥상을 차렸어. 최 씨 할망께 혼나지 않으려고 정말 정성껏 만들었지. 밥도 제대로 지었고 국도 간을 맞췄고 반찬도 깨끗하게 담았어. 하지만 할망은 또 화를 내셨어. 밥이 맛없다고, 국이 싱겁다고, 반찬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밥상을 엎으셨지. 춘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참았어. 또 다시 밥을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할망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 너 같은 년은 이제 필요 없다고, 네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날 떠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춘섬이의 귀신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오셨어. 나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설마 정말로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할망은 정말로 그 칼로 내 가슴을 찔렀어. 복동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춘섬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할망이 그러셨어. 네가 미워서, 네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갈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리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하시고는 밤중에 나를 이 뒷산으로 끌고 오셨어. 그리고 여기에 묻으셨지. 춘섬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동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한참 뒤 춘섬이가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봤습니다. 복동아, 나는 복수 같은 거 바라지 않았네. 최 씨 할망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신이 나가신 거겠지. 하지만 누나, 복동아, 나는 다만 내가 여기 묻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어. 춘섬이의 귀신이 간절한 눈으로 복동이를 봤습니다. 그래야 내 친정 부모님이 나를 찾아주실 수 있어. 그래야 나를 제대로 묻어주실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편히 쉴 수 있어. 그리고 복동아,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전해줘. 내가 효녀 못 돼서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바보 고아일 뿐인데. 춘섬이의 귀신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복동아, 넌 특별한 아이야. 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잖아. 넌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잖아. 하지만 복동아, 네가 보는 귀신들을 믿거라. 내 능력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섬이의 귀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동아, 직접 파. 네, 네가 직접 이 땅을 파헤쳐 내 시신을 찾아내. 증거를 찾아내.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야.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넌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믿어. 춘섬이의 귀신이 복동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복동아, 나는 너밖에 없어.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제가 꼭 해낼게요. 다음 날 밤, 복동이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움막에서 삽 하나를 꺼냈어요. 녹슬고 낡은 삽이었지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제가 꼭 찾아낼게요. 복동이는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춘섬이가 묻힌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복동이는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철컥. 삽이 딱딱한 땅을 파고들었어요. 철컥, 철컥. 복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삽질을 몇 번 하자 숨이 차올랐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복동이는 다시 삽을 들었어요. 철컥, 철컥, 철컥. 손에서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삽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찾아낼게요. 철컥, 철컥, 철컥.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동이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고 팔은 저리고 아팠어요. 하지만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복동이는 쉬지 않고 팠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밤새도록 파헤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쿵.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이건? 복동이는 급히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의 끝자락이 보였어요. 누나, 복동이는 더욱 급히 흙을 걷어냈습니다. 춘섬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누나. 복동이는 춘섬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동이의 몸이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쿵. 복동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때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던 한 농부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야? 농부는 급히 마을로 내려왔어요. 저기 뒷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빨리 와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공동묘지 한쪽에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옆에 흙구성이가 된 복동이가 기절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는 춘섬이의 시신이 드러나 있었어요. 으악, 이게 대체 무슨... 춘섬이다. 춘섬이가 여기 묻혀 있었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복동이 좀 깨워봐. 한 아주머니가 복동이를 흔들었어요. 복동아, 복동아. 복동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손은 피투성이었고 팔은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이장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장님은 구덩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춘섬이의 시신을 봤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일어나 이장님을 봤습니다. 이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춘섬이 누나가 여기 있다고. 이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춘섬이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슴에는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살인이다. 이장님이 외쳤습니다. 누가 춘섬이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건 살인이야, 살인.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씨 할망이에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동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제가 그날 밤 봤어요. 복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 저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뒷산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봤어요. 최씨 할망이 춘섬이 누나를 끌고 와서 여기에 묻는 걸. 말도 안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최씨 할망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하지만 이장님은 복동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복동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관아에 알려라. 이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씨 네 집을 조사해라. 증거를 찾아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최씨 네 집을 뒤지거라. 구석구석 다. 관아 사람들이 최씨 할망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최씨 할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일단 집부터 뒤져. 관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부엌, 사랑방, 뒤란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관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리,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뒤란으로 달려갔어요. 관아 사람이 장독대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밑 흙을 파헤치니 피 묻은 칼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리, 여기 칼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이장님이 그 칼을 살펴봤어요. 칼날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피가 선명했습니다. 최씨 할망, 이장님이 최씨 할망을 쏘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최씨 할망은 더 이상 발뺌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뒤란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어. 그리고 춘섬이는 칼에 찔려 죽었고.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며느리를 죽였구나. 어떻게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여. 내 인연. 최씨 할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최씨 할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씨 할망을 둘러쌌습니다. 내년. 정말 네가 춘섬이를 죽였어. 대체 왜 그런 짓을. 며느리를 죽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최씨 할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씨 할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최씨 할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칼로 찔러 죽였어. 그리고 뒷산에 묻었어. 다 내가 한 거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그랬구나. 이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최씨 할망이 대답했습니다. 전연이 너무 미웠어. 할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광기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가 평생 아들이야. 그런데 전연이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 우리 아들이 전연한테만 잘해.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최씨 할망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로 했어. 전연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 다시 내 곁으로 올 거야. 다시 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새 며느리를 드리는 거야. 내 말을 잘 듣는 순한 착한 색시를 들여서 그렇게 하면 돼.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년을 정신이 나갔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아니, 며느리를 죽여. 그것도 칼로 찔러서. 친자식도 아니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자백하는 걸 다 들었어요.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마누라를, 내 아내를 철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으악,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춘섬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을. 철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악마야, 악마. 하지만 최씨 할망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 여자는 이제 없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 철수는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 못해요. 평생 용서 못해요. 최씨 할망은 즉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안 돼. 날 놔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할망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관아로 끌려간 최씨 할망은 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수령님이 노호했습니다. 내 인연,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몰래 묻고 그리고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 수령님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이는 하늘이 용서치 못할 죄다. 내 놈은 사형에 처한다. 안 돼,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들을 지킨 것뿐이야. 최씨 할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살려줘. 제발. 나는 아직 우리 아들을 돌봐야 해.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할망은 감옥에 갇혔어요. 며칠 뒤 장터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천벌을 받는구나. 당연한 거지. 며느리를 죽인 년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최씨 할망은 마지막까지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을 지킨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그 외침도 곧 멈췄습니다. 사형이 집행됐고 최씨 할망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네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우리가 미안하다. 내 말을 안 믿어서 바보라고 놀려서 정말 미안해. 네가 아니었으면 춘섬이는 영원히 억울하게 묻혀 있을 뻔했어. 복동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며칠 뒤 춘섬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춘섬이를 애도했어요. 춘섬이의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춘섬이 어머니는 딸의 관 앞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우리 딸, 우리 불쌍한 딸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복동이는 조용히 춘섬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응, 넌. 저 춘섬이 누나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복동이는 춘섬이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누나가 효녀 못 돼서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춘섬이 어머니는 복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딸을 찾아줘서. 우리 딸이 너 같은 착한 아이를 알고 있어서 어미는 그게 위안이 된다. 장례는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복동이는 춘섬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쁜 무덤을요. 산 중턱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착한 며느리 춘섬이의 무덤. 복동이는 무덤 주변에 꽃도 심었어요. 춘섬이가 좋아하던 봉선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혼자 춘섬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춘섬이의 귀신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모습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복동아 누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억울하게 죽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제 편히 쉬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춘섬이의 귀신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아, 넌 특별한 아이란다. 내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건 그건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그걸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춘섬이의 귀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살아. 복동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 나를 기억해줘. 네, 꼭요. 그 순간 춘섬이의 귀신은 환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빛이 춘섬이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 빛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동이는 그 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누나 하늘나라에서 행복해 아프지 말고. 빛은 점점 높이 올라가더니 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이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춘섬이 누나겠지. 그 후로 복동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동이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복동이는 특별한 아이야. 귀신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대. 저 아이가 춘섬이의 억울함을 풀어줬잖아. 사람들은 복동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남의 집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돌봐줬거든요. 복동이는 귀신 보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복동이를 찾았어요. 복동아,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 네가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니? 복동아,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혹시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 복동이는 그들을 도와줬어요.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집에 붙어 있는 귀신들을 달래줬습니다. 복동이는 그렇게 평생 동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악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 씨 할망은 장터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할망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어 공동묘지 구석에 초라하게 묻혔다고 합니다. 철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마누라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마누라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철수는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춘섬이의 무덤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요.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철수는 결국 외롭게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저 양반도 참 어머니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신을 볼 수 있었고 여전히 그들을 도와줬어요. 복동이는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함께 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복동이는 외롭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춘섬이의 귀신이 가끔 나타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복동아, 오늘은 어땠어? 누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 친구로 남았다고 합니다. 복동이가 나이 들어 죽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해요. 누나, 이제 나도 그쪽으로 갈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복동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를 춘섬이 무덤 옆에 묻어줬어요. 두 개의 무덤은 나란히 서서
오늘도 산중턱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0살짜리 바보 아이로 취급받던 복동이가 결국엔 억울한 며느리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밤새 땅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냈죠.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최 씨 할망 같은 악인들이 판을 쳐도 결국 진심과 용기는 하늘이 알아준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복동이처럼 능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또 춘섬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따뜻한 관심 한 번,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기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시원한 통쾌함을 드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복동이가 춘섬이를 구해준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여러분이 느끼신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기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